네, 반갑습니다. 저는 준비를 좀 많이 해가지고 와가지고 도움이 좀 돼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저희들로서도 그리고 최근까지 그 청년 정책 분야에 여러 가지 이제 요구가 있어 왔는데 그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시작되는 부분이고 그 이전에 이제 인구 유출 문제 때문에 지역 유출 문제 때문에 주로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의견을 드리기 전에 우리 이원도 연구위원님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그럼 발제하신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축소 사회라고 이른바 이야기되는 그러한 것을 대비하고 거기에 적응해 나가는 방향으로 방향성 잡고 계시는 건가요, 혹시? 그 두 가지가 좀 병행되어 있습니다. 지역 그 인구만큼 위기가 더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제가 같은 것처럼 그 지속적으로 이제 인구가 유출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좀 해소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축소 사회가 이제 진행이 될 거니까 그 축소 사회 아까 강민수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남아있는 인구 구성비가 바뀐다든지 구조 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를 늘린다든지 좀 기조를 바꾸는 게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청년 정책이라는 게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이제 10년 정도 한국 사회에서 된 것 같은데 청년 정책 분야를 계속 보고 살펴보고 이야기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계속 느끼는 것은 청년 정책이 결국에는 교육 정책이나 고용 정책이 변하지 않으면 사실상 현상 유지를 하는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한계를 계속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저희는 광주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광주시의 여러 가지 청년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고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물론 이제 광주시가 잘못하는 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주체에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나 유출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매우 추상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매우 좀 아쉽고 죄송하긴 하지만 여전히 저 스스로도 그러니까 지금 인구 문제가 심각하니까 청년들에게 빨리 결혼하고 애를 많이 낳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면 근데 왜 낳아야 되냐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사회적으로 들어보는 적은 없을 것 같거든요. 저희 주변에서 만나는 청년들의 이야기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지만 그것이 매우 어렵다라는 것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매우 만든다고 하더라도 아주 작은 청년들에게만 좋은 기회가 되는 것 뿐이지 광주에 살고 있는 40만 정도 되는 청년들에게는 큰 영향은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활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최근에 하고 있는 이야기는 사실상 청년 실업 문제가 그렇게 국가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상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이나 생산을 담보하고 있는, 보장하고 있는 그 정도 규모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사실 딱 적당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대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실제 하고 있고 이게 단순히 신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지경까지 왔는데 사실 지금 이 광주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광주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소비력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소비력을 유지해야 되고 이동성을 높여야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 사실은 축소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별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가는 게 훨씬 더 현실성 있고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인구 유출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는 막을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광주에서 지나치게 과잉 대응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이는 게 뭐냐면 그것은 전남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남 인구 다 흡수하고 있거든요, 광주가. 근데 광주는 그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협력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더욱 지금 광주가 당면한 위기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설득력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예를 들어 계획을 수립할 때 도움이 직접적으로 될 것 같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말이 이상해지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체감이 있거나 신뢰가 될 수 있는 어떤 것들은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사실 없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청년정책 광주시가 하고 있는 청년정책 중에 굉장히 많이 신청이 빨리 끝나는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면 전체 신청이 다 끝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그 심리 상담입니다. 마음 상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인 상황이어서 사실 적극적으로 어떤 지역 이게 심각하다 이런 사실 공감대가 사실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 정책과 관련해가지고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정책이 아무리 잘 설계가 되더라도 사실 그걸 받아들이는 청년들이나 그걸 실제 집행하는 공무원분들이 어떤 사회적인 신뢰나 유대 같은 것들, 안정감 같은 것들, 안정성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효과는 있을 수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지점에서의 뭔가 예를 들어 설득할 수 있거나 다가갈 수 있거나 신뢰를 줄 수 있을 만한 어떤 부분들도 함께 고려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매우 추상적이어서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뭔가를 말씀드리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두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여기 연구원 일단 초대해 주셔서 저도 처음 와봤는데 굉장히 멀리 있더라고요. 일단 깨끗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몇 가지 발제 들으면서 좀 생각했던 것들이 있어서 그냥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얘기를 하면은 이제 제가 좀 주위에 여기 오기 전에 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노잼 도시 혹은 소비 도시, 강이나 호수가 큰 강이나 호수가 없는 도시 이런 얘기를 사는 친구들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140만 명이 붕괴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최근에 아시는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용도 박사님께서 이제 말씀해준 멘트 중에 광주에서 살고 싶은 가치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면 저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최근에 광주 FC라고 이제 축구단이 있는데 제가 주위에서 이제 제가 광주에 있다라고 하면은 광주 FC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물어보고 그래서 왜 물어보냐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광주가 어디 있는지 부장이 어디 있는지 이런 얘기를 생각보다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그동안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런 이슈들이 별로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기아 타이거스라는 이제 그런 팀이 있지만 그거는 기업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사실은 광주라고 이렇게 이름을 계속 중앙 언론이랑 서울 쪽에 이제 오픈이 되는 거는 이제 그런 이슈가 있지 않을까. 지역에서
시장이 이제 구단주로 돼 있으니까 더 주목을 받고 지자체 얘기할 때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뭔가 힌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하려고 하면은 이제 뭔가 새로운 요소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생각했던 부분이 결국에는 일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네.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좀 여쭤봤을 때 하시는 얘기가 지역의 자영업자 보호 혹은 시민단체 등등의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기업이 들어온다거나 여러 가지들에 대해 제한이 있다라고 직간접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완화가 돼야지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일단 들더라고요. 최근에 기재부에서 중장기 전략회의를 하면서 인구 소멸에 대해서 지난주가 발표를 했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일자리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 안정이나 주거 안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래서 이건 좀 약간 다른 얘기긴 하지만 광주광역시의 기업이 대기업이든 어떤 기업이 좀 들어와야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기존의 이제 소비도시에서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고요. 물론 이제 나중신도시나 광산구가 아까 장 박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광산구 인구가 증가를 하고 하남이나 이제 신흥부 같은 다 이쪽으로 많이 젊은층도 첨단 많이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는 이제 광주 도시공사에서 아이의 청년들을 위한 주택, 아파트를 아예 공급을 해서 완벽하게 주거 안정을 해준다든지 그런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지금 현장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20, 30대들이 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실효성 있게 가려면 경제랑 복지가 생존한 구조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예를 들면 이제 광주광역시에 복지관이 19개가 있습니다. 19개가 있는데 매년 정규직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면은 기본 인력 배치 기준이 있기 때문에 1년에 2명, 3명 뽑을까 말까요. 근데 광주의 여러 학교의 사회복지학과 졸업생들이 몇백 명씩 나오는데 사실 들어갈 인자리가 없습니다. 근데 서울시만 해도 종합사회복지관이 99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계속 채용 공고를 내요. 정규직으로. 근데 광주에 있는 친구들 보면은 계약직 사회복지사로 계속 돌거나 그러다가 들어가거나 근본적으로 일자리가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그리고 아까도 이제 시청회의 잠깐 갔다 왔었는데 서구나 동구를 이렇게 걸어가 보면 공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우 박사님이 얘기해 주셨지만은 노인 인구 쪽 얘기를 간단히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 말씀드리면은 제 입장에서는 이제 노인복지 쪽 사업을 지금 시랑 5개 자치구에서 광주랑 통합 들고 100억 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제 연구할 거리가 있고 의미가 있고 한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너무 노인 인구의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영유아나 청년에 대한 사업들이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려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서 좀 제안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메가시티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 메가시티로 간다고 하면은 광주국제원 병원이랑 전남병원이 다시 합쳐져야 되는 게 아닐까. 갑자기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게 전남도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자치로 추진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전북은 이미 특별자치로 독립을 했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부르경처럼 메가시티로 간다는 게 또 여러모로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상황인데
연구 조직이라도 일단 좀 같이 그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얘기를 꺼내놔야지 나중에 근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연구원 입장에서 생각이 있습니다. 문호필 교수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꺼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광주시에서 보육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광주시에서 보육사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에 대한 좀 서운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 안에서 그 통합 돌봄이나 이런 사업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영유아나 보육사업에 대한 뭐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나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저희가 우리 지역 내 인구 감소와 인구 유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보육이라고 하는 것은 출생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뭐 제가 출산율을 높이거나 뭐 이런 데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일단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이 지역 내에서 정주 인구로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보육의 환경, 친양육 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본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거시적인 관점에서 뭐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아이를 낳고 출산을 하고 그 양육을 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기업이 들어오고 경제를 살리고 이런 건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제가 경제학자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주거가 조금 안정적으로 해결이 된다면 주거를 해결하고 나서 이 지역 안에서 자신들이 경제활동을 해 나가면서 자녀를 충분히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생활 환경의 여건이 갖추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전남 지역 인구 감소 지역에 해당하는 어떤 그 군의 보육정책 사업에 좀 참여한 경향이 있는데 그 군에서는 일단 그 청년들의 주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그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하시는 그런 정책 프로세스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 안에서도 그런 청년들의 주거를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관심 연구 분야이기도 한데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맞벌이 가정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사실 그 영구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육아휴직이 꽤나 긴 국가 중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거의 뭐 탑 티어에 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실 여성이 육아휴직을 길게 갖는 동안에 여성의 경력 단절도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 육아휴직을 길게 줄 테니까 육아를 오랫동안 하고 와라. 그 말은 그만둬라. 이제 그런 말하고 동일시 된다. 따라서 이제 그 국가적인 정책에 혹시 제가 재현을 할 수 있다면 여성의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남성의 육아휴직을 필수로 하거나 정책적으로 좀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과 가정을 양립을 위해서 육아휴직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갖춰진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사례를 제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의 세종특별시가 항상 높은 순위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은 어쩌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 가정의 양육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양육을 친양육의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광역시에서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제 보육의 이런 생태계는 유보통합의 시행을 통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의 방향으로 2026년부터 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사실 그 영세한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어린이집 폐원과 같은 그 문제들이 유보통합을 거치면서 이제 인구수가 부족한 그런
시도군이라거나 어떤 광역시 군과 같은 경우에 자기가 머무르는 거주지 안에서 아이들이 보육을 제공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또 반드시 생겨날 겁니다. 지금도 제가 사는 지역만 해도 아이를 저희 그 지역사회 안에서 보낼 수가 없어서 30-40분을 버스를 태워가지고 유아교육 기관으로 보내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 내에서 더 이상 그 영유아 출생아가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주변에 보낼 수 있는 교육기관이 없다면 이제 그 기관을 어떤 식으로 그 보육기관이나 유아교육기관을 운영을 하실 건지에 대한 그런 방안을 좀 선제적으로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광양시가 뭐 이렇게 양육하기 좋은 도시라고 뭐 저희들끼리는 소문이 많이 났는데 광양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폐원되는 어린이집에서 부족한 영아수에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영아수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 보육비를 지자체가 보조해주는 방안으로 어린이집이 유지되도록 지자체가 지금 현재 그 협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내에서도 뭐 그 아까 장인수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남도도 지금 그런 사업에 대한 뭐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 우리 시도에서도 그런 뭐 아이디어나 그런 정책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좀 제가 제안 드리고 싶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